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명언 한마디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일본이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에 그 정치가였던 사카모토 료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상대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골라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좀그 공감을 하는 내용이 돼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겉으로 가장 싫어하고 속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조센진을 가장 싫어하는 그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뭐 현재 지금에 와서도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참 앙숙이죠. 그들이 어, 우리가 사이가 안 좋다고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점이 강점이고 단점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자연 환경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네개의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섬나라. 육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남북으로는 길게 위치하기 때문에 열대부터 한대까지 기온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전도를 보면, 이거 홋카이도는 온천으로 유명한, 굉장히 눈이 많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나라죠. 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의 지방에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상당히 큰 나라이다.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나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요리는 섬나라의 특성상 국토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당연히 신선한 해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12세기에서 14세기에 우리나라 그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육식을 금하는 불교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불교의 영향으로 곡물과 채소로 만든 요리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본은 3대 대불 중, 일본의 3대 대불 중 하나인 가마쿠라 이 대불이라는 데 유명한 그 불교 부처님 상이죠. 그래서 민중 불교로서 그 당시에 이 가마쿠라 이 대불인데, 가마쿠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다시 보면은 일본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가마쿠라 여기 도쿄거든요. 도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내가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 정도, 여기 이제 가마쿠라인데, 도쿄 수도인 도쿄 바로 밑에 그 이 3대 대불인 가마쿠라 대불이 있습니다. 여기 도쿄가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교토하고 오사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죠. 많이 사는 오사카, 여기네. 여기는 오사카, 교토, 그다음에 여기가 이 가마쿠라 그 대불이 있는 곳이다. 이처럼 12세기에서 14세기부터 지금까지 불교를 숭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부터 일본의 요리는 불교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그 채소나 버섯, 콩, 해조류, 그다음에 생선을 위주로 한 음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는 그랬었죠.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부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역시 주식은 쌀밥이겠죠.
중국과 일본,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쌀이고 기본 식사와 같이 한상으로 먹는 요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 그 네 번째로 일본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만 배워도 뭐 한 학기 15주를 다 해야 되지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나라를 포괄적으로 다뤄보는데 유의를 있어서 10분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일본은 두부나 유부나 미소, 간장, 나또처럼 우리나라 청국장과 같은 비슷한 거죠. 음식에 콩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일본 음식의 식기는 기본적으로 1인분씩 사용하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소식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징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만 사용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콩 요리인 그 나또인데요. 우리나라 청국장인데 참 안타까운 게 일본은 참 우리나라보다 그 서양에 있는 문물을 먼저 개방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50년을 음식 문화에 50년을 앞서간다고 하는데 나또도 그렇고 청국장과 나또의 역사는 뭐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계적으로 나또를 상품화해서 또 팔고 있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유럽이나 또 다른 나라 가봐도 나또는 우리나라 그 편의점에도 나또가 포장되어 있어 이렇게 팔리는 거 보면 대단하고 상품화하는데 좀 역량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김치도 전 세계 김치의 90%를 일본이 뭐 한다라는 그 데이터를 봤는데 옛날에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고 뭐 대표 음식인 초밥은 이루 말을 할 것도 없고 이처럼 우리나라 비빔밥 전주 비빔밥까지 일본에서 만들어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이 모방을 참 잘하는 나라다. 자기네화하는 나라이다. 뭐 좋을 거는 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또가 이렇게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청국장도 이렇게 그 세계화하는 데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담당자로서 관계된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대표 음식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초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시죠, 스시. 여러분 스시 다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덮밥이라고 하는 돈부리라고 하는 일본 말로 그냥 밥에다가 그냥 음식을 올려서 같이 이렇게 떠서 먹는 이런 것을 덮밥이라고 하죠. 일본의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동, 그다음에 소바 메밀국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바다시라고 하는 메밀국수. 그다음에 국물 요리의 일종인 시루모노. 그다음에 생선 회인 사시미죠. 그다음에 구이 요리인 야끼모노. 그다음에 튀김 요리인 아케모노. 그다음에 조림인 니모노. 그다음에 냄비 요리인 나베모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알아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깊이 들어가진 않고 이 대표 음식만 그 명만 알아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 저작권 시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밝혔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기 바랍니다. 일본의 정찬 요리를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식이죠, 정식. 지역별 그 대표 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팔도로 나눈다고 하면 일본은 크게 이 두 개를 나누는데 관서와 관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를 이렇게 다시 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도쿄가 이쪽에 있다 그러죠. 여기가 이제 오사카, 뭐 교토가 있는데 이 교토를 중심으로 정중앙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반을 잘라서 이 동쪽을 관동이라고 하고 이쪽 서쪽을 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동 지방을 먼저 보면 이쪽에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동 지방에는
초밥. 아무래도 뭐 바다가 깊은 바다가 태평양의 깊은 바다가 있다 보니까 생선을 네, 초밥. 그다음에 덴뿌라. 덴뿌라도 여러분들 어류를 그 베이직으로 해서 만든 거죠. 생선을. 근데 민물장어, 메물국수 등이 이 지역의 관동 지방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쪽에 우리 한국 쪽으로 있는 관서 지방에는 이 교토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음 일본을 4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참 이 교토는 참 편안하고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토에 이제 금각사, 금각사라고 하는 유명한 금으로 치장하는 한 그 절이 있는데 거기를 구경을 했고 이제 교토의 금각사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금각사 정문 그 앞에 보면 그 당시에 그 프렌치 레스토랑 미슐랑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식사를 비싼 돈을 주고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십만 원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 음식을 그 교토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서울에는 뭐 그 당시 뭐 미슐랑 레스토랑이 없었는데 일본의 그 당시에도 뭐 도쿄뿐만이 아니고 교토 같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 같은 문화재 앞에도 이렇게 프렌치 레스토랑이 성황리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 음식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지방에는 교토의 담백한 채소나 그다음 건어물 요리, 그다음에 또 오사카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사카에서 열차 전철을 타고 가면 교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선 요리가 주종을 이룹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의 대표 그 도시 그 교토의 대표 음식인데 이게 유도후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유도후인데 다시마 삶은 물에 두부를 데쳐 먹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골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동과 관서 지방의 대표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설날에 먹는 모찌.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메밀묵, 찹쌀, 떡 이렇게 뭐 12월 달만 되면은 이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멀리서 들리는 이 모찌 파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 모찌가 다 있어서 뭐 장사하시는 분 없지만 그 추억 같습니다. 모찌만 보면. 어, 그 카가미 모찌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찌와 만드는 법과 맛, 찰떡을 찧어서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이 요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모찌하고 설날에 먹죠. 설날에 신정 구정 다 얘기하는 설날에 먹고 그 토시코시라고 하는 소바, 소바죠. 소바를 먹습니다. 그래서 까까미 모찌를 이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 손님을 그 접대를 하기 위한 요리를 이 가이세키 요리라고 합니다. 가이세키 요리 많이 말 들어봤죠? 식당에 보면 가이세키 요리라고 간판에 많이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정찬 요리입니다. 정식입니다, 정식.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코스로 나오는 정찬 요리라고 하는데 생선 맛을 느끼며 생선 초밥을 먹는 요령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간장을 생선 쪽에만 묻혀 먹는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밥알에 묻히지 말고 밥알에 이미 그 식초와 그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으므로 간장이 묻으면 아무래도 짤 수가 있고 또 생선의 본연의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밥알에 묻히지 않고 생선 쪽으로 간장을 묻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초밥 먹는 법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식사 문화가 그 엄격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91년도죠. 91년도에 대구의 특유급 호텔 금호 호텔에 근무할 때 유학 가기 전입니다. 거기 근무를 할 때 그 당시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대구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기본이 뭐 500명, 뭐 600명입니다. 호텔에 이제 묵을 수 있는 큰 호텔이 우리 대구 경북에는 금호텔밖에 없었기 때문에 500명, 600명의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 왔었고 100%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진짜 식사할 때 인사를 이제 "잘 먹겠습니다."라고 크게 뭐 군대처럼 군인처럼 고등학생인데 절도 있게 얘기하는 것에 놀랐고 그다음에 또 식사할 때가 그렇게 조용합니다. 예, 말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인제 식사를 이 접시에는 못 워낙 500명 600 명이니까 못 내고 이 도시락 형식으로 이제 냈는데 그 도시락이 다 먹고 나서도 휴지 한 장 안 보이고 그 나무젓가락이 그대로 그 나무 젓가락을 쌓여 쌓 쌓았던 종이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처음에 그 모습과 동일하게 600 명이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고대로 고 자리에 놓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선생님들이 시켰겠죠. 예. 시켰겠지만 그렇게 통제가 잘 되고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 보고 또 잔반도 하나도 안 남고 그대로 예 그대로 남겨져 있고 남긴 음식은 누가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일본은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이지만 예 그럽니다. 초밥을 먹는 법을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초밥의 시작은 흰살 생선부터 예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정식 우리 한식에도 먹는 순서가 존재하겠죠. 예 이처럼 초밥에도 엄연히 먹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밥 알갱이와 생선 살로만 구성된 이 초밥은 밥 위에 올려지는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순서가 달라지는데 생선마다 고유의 맛이 느껴져야 하므로 가능한 담백한 맛을 내는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서 풍미가 진한 붉은 생선 순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시리즈로 나와 있잖아요, 모듬 초밥은. 거기서 흰살 생선부터 먹으라는 얘기예요, 색깔별로. 어두운 색깔까지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밥을 집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간장은 생선에만 묻히라. 방금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밥알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뭉쳐 있는 밥알이 모두 흩어질 뿐 금방 부서지겠죠. 그죠? 간장을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게 돼서 짠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생선의 본연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선살이 혓바닥에 맞닿도록 혓바닥에 바로 생선살을 올리라는 얘기죠. 찬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초밥을 입속으로 가져갈 때는 밥알이 생선의 풍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선살이 혀에 닿도록 완전히 뒤집은 다음에 입안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만이 생선과 밥알의 조화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초밥은 반드시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초밥을 뭐 잘라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한 입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한 입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죠. 초밥의 그 밥알의 개수는 예 이 뭐 200 개다 250 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신라 호텔의 선배님인 이 맛의 달인에 나왔던 안효주 선배님 일식의 그 요리장이죠. 유명한 신 분인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한 알이 250 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200 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준은 없나 봐요. 그죠? 네 번째로는 초생강은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벨이다. 그래서 초밥을 시키면 초생강이 반찬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생강을 새로운 종류의 초밥을 먹기 전에 항상 한 조각씩 먹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메인을 존중하는 코스 요리 샤벳을 얘기했듯이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초생강. 그래서 새로운 생선 맛을 새롭게 느끼기 위해서 초생강을 하나 먹고 초생강을 먹고 하나 먹고 또 다른 거 먹고 초생강 먹고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죠. 한꺼번에 다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입안에 나는 생선의 그 잔향, 비린내죠를 지워주기 때문에 반드시 초밥과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초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초생강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결국 초밥을 맛있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밥을 만드는 이 셰프 있잖아요. 이 셰프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일본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